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배울 내용은 큰 4단원 대한민국의 발전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1945년에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했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현대사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중단원 8.15 광복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에서 두 번째 단원 광복 후 정부 수립 논의를 시작하다 부분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는 235페이지를 펴주시고 학습지도 해당 학습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면 앞쪽에 냉전 체제가 형성되다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부분은 세계사 부분이기 때문에 수업을 하지 않고 시험 범위에도 넣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광복, 45년 광복 이후에 정부 수립의 논의가 시작되는 그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살펴보겠습니다. 자, 8.15 광복 직후에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이 됩니다. 이 분단이 된 상황을 당시 국제 정세와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내에서 있었던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활동을 발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조선건국준비위원회 활동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할 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리 보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순서를 보면 8.15 광복, 그리고 그 직후에 국토가 분단됐다 했죠. 자, 그 이후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광복 직후에 바로 이제 결성이 돼서 활동을 하게 돼요. 그 내용. 그 다음에 45년 12월 달에 모스크바에서 삼국 외상회의라는 게 열립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강대국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여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결정된 상황에 의해서 미소공동위원회라는 것이 또 개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순서대로 광복 직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8.15 광복부터 살펴보자면 8.15 광복은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우리가 곧바로 광복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연합군의 승리.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를 하면서 광복이 찾아온 거죠. 하지만 이런 광복은 연합군의 승리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끈질긴 독립운동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볼 때에는 단순히 전쟁에서 일본이 패망을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가 독립을 한 것이다 라고 보일 수 있어요. 즉 일본의 갑작스러운 항복으로 독립운동 세력의 노력이 무산이 됐다. 자, 특히 여러분 앞에서 배웠다시피 자, 우리나라의 한국광복군, 임시정부의 군대인 한국광복군이 국내 진공작전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실제로 8월 20일에 국내에 진공을 할 계획이었지만 8월 15일에 갑자기 일본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이 국내 진공작전이 결국은 의도치 않게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독립운동 세력의 노력이 많이 무산이 됐고 겉으로 볼 때에는 연합군의 승리가 자동적으로 우리 민족의 광복을 불러왔다 이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정부를 수립할 때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입장을 밝혀야 될 때 세력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8.15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가 곧바로 분단을 맞이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죠. 왜 이렇게 분단을 맞이하게 됐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1945년에 이탈리아하고 독일은 이미 항복을 한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일본군이 있었죠. 그 일본군과의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이 소련이 얄타 회담,
을 개최했을 때 얄타 회담에서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을 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 얄타 회담의 결과 소련이 원래는 유럽에서만 전쟁에 집중하고 있다가 일본과의 대일전에 참전을 하게 됐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태평양 전쟁을 한참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까지는 아직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소련군이 대일전에 참전을 하게 되면서 만주 지역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되고요. 뒤이어서 한반도 북부 지역으로까지 영향력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대로 계속 간다면 일본 대신에 소련이 한반도를 장악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근데 소련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자본주의와 상당히 대결을 벌이게 된단 말이에요. 한반도를 소련이 전체를 다 차지하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자본주의 국가가 세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걸 별로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소련의 한반도 단독 점령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먼저 소련에게 제안을 합니다. 위도 38도선. 그죠? 북이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은 소련이 점령을 하고 이남에는 이제 미국이 점령을 해서 진주를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했고 소련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는 8월 15일 광복과 동시에 이 분단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이때 이 분단은 확실하게 이제 고착화된 분단이라기보다는 미국과 소련이 지배를 위해서 편의상 그어놓은 선이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분단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어쨌든 이제 편이든 어쨌든 간에 광복 직후에 우리나라가 강대국에 의해서 이렇게 분단이 되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남북 분단 이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남한 같은 경우에는 미 군정청이 설치가 됐어요. 이 미 군정청이 광복 이후에 바로 설치된 것은 아니고요. 45년 9월 9일에 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미 군정청을 설치를 하고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고 당시에 한반도는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우익 세력보다는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좌익 세력이 조금 더 힘이 컸어요. 당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은 좌익 세력이 좀 우수하다는 것을, 좀 우세하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좌익 세력이 커지는 것을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한반도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일제월 행정체제와 인력을 그대로 활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예전과 똑같은 상태에서 질서를 유지할 테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단체라든지 외국에서 이제 만들어진 임시정부라든지 이런 한국인들이 만든 단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한마디로 미 군정 외에 모든 단체는 인정을 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만든 단체는 인정하지 않고 미 군정만이 유일하게 남한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단체다라고 본 겁니다. 반면에 이제 북한을 점령하고 있는 소련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한반도가 지금 좌익이 우세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통치하지 않고 그냥 간접적으로만 통치를 해도 한반도가 좌익 세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좀 더 자유를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세력의 정권 장악을 지원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통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스스로 이제 한반도를 지배하기 위해서 8.15 광복 직후에 결성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 이름이 바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입니다. 자, 여러분 학습지 보면 빈칸이 나와 있죠. 거기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쓰세요. 여러분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1944년에 국내에서 비밀단체로 만들어졌던 비밀 결사였던 조선
건국동맹 있죠. 조선건국동맹 하면 기억나실 겁니다. 이 조선건국동맹을 개편을 해가지고 광복 직후에 만들어진 단체가 조선건국준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8월 15일에 바로 결성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운형과 안재홍 등의 주도로 결성이 됐는데, 자, 여기서 여운형 같은 경우에는 좌익 세력이긴 하지만 중도 좌익 세력이고요. 안재홍도 우익 세력이긴 하지만 중도 우익 세력입니다. 자, 어쨌든 이 중도적인 세력 중에서도 좌익과 우익이 힘을 합해가지고 단체가 결성이 됐기 때문에 자, 이 건국준비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좌우 합작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제가 8월 15일 패망하고 난 이후에 급하게 한반도에서 빠져나가고 정부가 없는 이런 무정부 상태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현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줬던 단체가 조선건국준비위원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국에 지부를 설치하고 치안대를 마련을 해가지고 일본이 빠져나간 이후에 질서 유지를 담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이후에는 이제 좌익 세력, 이 위원회를 주도하면서 일부 우익 세력이 이탈을 했다. 그래서 약간 좌익 세력이 주도하는 이런 위원회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부 우익 세력이 이탈을 했기 때문에 아예 우익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좌우가 힘을 합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5년 9월 9일에 미군이 들어온다 했죠. 그 미군의 진주에 대비해가지고 조직을 약간 정부 형태로 개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와 대등한 입장에서 우리 한반도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정부 형태로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국가 형태와 이런 조직을 선포를 하고 미군을 기다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선인민공화국의 밑에 이제 여러 지부가 역시 설치가 되죠. 자, 이런 지부의 이름을 인민위원회로 이제 개편을 해가지고 조직적인 면에서 확실하게 이제 갖추어진 상태에서 미군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미 군정이 이제 9월 달에 들어왔는데 문제는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이 미 군정 외에 모든 단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했죠. 그래서 남한에서는 이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든 조선인민공화국은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소련군이 간접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 소련군은 인민위원회나 조선인민공화국의 존재를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소련 같은 경우는 인민위원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북한 사회를 통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여러분이 봐둬야 될 게 교과서 236페이지에 보면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강령이라는 게 나와요. 그 강령을 읽고 이게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 대한 거구나, 대한 자료구나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36페이지에 강령을 체크를 해놓고 공부할 때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그 외에 국내에서의 정치 세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송진우, 그 다음에 김성수 같은 이런 인물들이 모여가지고 한국민주당이라고 하는 이 당을 만들었어요. 이 한국민주당은 대표적인 우익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같은 우익으로는 이제 이승만이 있습니다.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거주를 하다가 해방 이후에 들어와서 독립촉성중앙협의회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었어요.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당시 국내에 지지 기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송진우가 만든 한국민주당과 많이 연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미국과 상당히 친한 그런 인물로서 상당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자,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김구도 역시 우익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구 선생 같은 경우에는
임시정부의 요원으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지만 미군정이 들어와서 미군정 외의 조직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원으로서 이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개인 자격으로 한반도에 들어와서 한국 독립당이라고 하는 임시정부의 여당이었죠. 한국 독립당이라고 하는 당을 한국에서 새로 창당을 했어요. 창당을 해서 정부 수립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세력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익에 해당하는 민족주의적인 성향 그리고 자본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우익 세력이라고 볼 수 있고 한반도는 이제 좌익 세력도 상당히 많이 활동을 했다 했죠. 그래서 그 좌익 세력 같은 경우에는 박헌영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당이라든지 이런 여러 좌익 세력들도 한반도에 함께 존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정치 세력들이 8.15 광복 이후에 한반도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45년 12월 달에 열립니다. 자, 이 회의는 어떤 회의냐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광복을 했습니다. 나라를 되찾았지만 아직 정부가 수립된 상태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한반도에서 정부를 수립을 하고 이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이제 유지를 해가야 되는데 자, 지금 이제 강대국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반도가 35년 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정부를 만들고 그것을 유지해갈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3국의 외무부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열어서 한반도의 정부를 어떻게 수립을 할 것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립을 할 것인가, 이거를 정한 회의가 바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입니다. 그래서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과로 만들어진, 개최된 것이 미소공동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는 45년 8월 달에 우리가 광복이 되고 12월 달에 미국과 영국과 소련의 외무장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후 처리, 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 및 한국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아무래도 식민 지배를 오래 겪었기 때문에 스스로 정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조금 억울한 게 앞에서 봐서 아시겠지만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든지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스스로 치안을 잘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한국 문제를 다른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렇게 논의가 되게 했다는 거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한국 문제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이제 논의가 됐고 그에 따른 결정사항이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선 한반도에 정부가 있어야 된다. 이제 일본은 지배가 끝났기 때문에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라는 게 첫 번째 결정사항입니다. 자, 그럼 이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스스로 정부를 수립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를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점령하고 있는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개최해서 정부 수립을 도와야 된다. 라고 이제 결정을 했어요. 이게 두 번째 결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약간 이제 많이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이슈가 됐던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최고 5년간 최고 5년입니다. 최고 5년간 신탁 통치를 실시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신탁 통치라고 하는 것은 믿고 맡기는 통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한마디로 한국인들이 스스로 통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대국들이 대신 통치를 해주는 기간을 갖고 그게 최고 5년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탁 통치는 미국과 영국 이게 이제 자본주의
우익 계열의 국가들이죠. 그래서 미국, 영국이 하나의 어떤 그 편이 되고, 그다음에 소련과 중국, 이 사회주의 계열의 소련과 중국, 이 네 나라가 한반도를 신탁 통치를 한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에 대한 이제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인들의 반응을 이제 살펴볼 건데, 사실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결정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정부를 어떻게든지 수립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가 결정이 된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결정 내용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다른 것들은 다 이제 가볍게 처리가 되고 신탁 통치 있죠? 그 신탁 통치가 굉장히 큰 문제로, 큰 이슈로 이제 한국에 전달이 됐어요. 근데 이 신탁 통치가 결정됐다라고 동아일보가 소식을 전하면서 이 신탁 통치를 주장한 것은 소련이고 미국은 이제 반대를 했다 이런 식으로 전해졌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신탁 통치를 제안한 것은 미국이 제안을 했어요. 미국이 제안을 했고 소련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에 전달이 될 때는 소련이 제안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 소련을 싫어하는 우익 세력들 있죠. 이 우익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신탁 통치를 소련이 제안했다는 것에 이제 굉장히 무게 중심을 실으면서 신탁 통치는 제2의 식민 지배이기 때문에 신탁 통치를 주장한 소련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신탁 통치라고 하는 이런 정치 형태 자체를 절대로 실시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반탁운동, 이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줄여서 반탁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이 반탁 운동을 아주 거세게 전개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좌익 세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좌익 세력은 처음에는 신탁 통치를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신탁 통치가 국내에 알려졌을 때는 제2의 어떤 식민 지배다 이런 식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신탁 통치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신탁 통치를 반대하겠다라고 우익도 얘기를 했는데 이 좌익 세력 같은 경우는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전체적인 내용을 뒤에 평양에 가서 다시 확인을 했어요.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통일된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라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좌익 세력 같은 경우에는 반탁 운동을 하다가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결정 사항을 총체적으로 지지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이제 바꿨어요. 자, 여기서 총체적 지지라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탁 통치를 찬성한 게 아니라 정부를 수립하겠다라고 하는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결정 사항을 총체적으로 지지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익 세력은 오해를 한 거죠. 좌익 세력은 소련에서 제안한 신탁 통치를 찬성한다.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우리나라의 진짜 해가 되는 존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익 세력은 좌익 세력을 비판을 하고 좌익 세력 같은 경우에는 아니 정부를 수립해 주겠다는데 왜 신탁 통치에 대해서만 꽂혀서 저러냐라는 식으로 이제 우익을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좌익 세력과 우익 세력이 점점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이 대립이 심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소련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체제와의 어떤 대립이 심해지고 국내에서도 좌우 대립이 상당히 심해지면서 우리가 통일 정부를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게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소공동위원회 한번 볼게요. 자, 미소공동위원회는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결정 사항에 의해서 46년 3월 달에 열린 회의입니다. 자, 한반도에 민주주의적인 임시정부를 수립을 하겠다 했죠. 자, 그럼 이 정부를 어떻게 수립을 할 것인가를 두고 미국과 소련이 이렇게 회의를 연 거예요.
자, 여기서 1차 미소공동위원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1차 미소공동위원회라는 것은 2차도 있다는 얘기고 2차가 있다는 것은 1차는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돼서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미국과 소련이 의견이 맞아야지 정부가 수립이 되겠죠. 근데 미국과 소련은 이해관계가 상당히 달랐기 때문에 입장이 상당히 대립을 합니다. 자, 미국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 정부를 수립할 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단체가 임시정부 수립 협의에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반면에 소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시정부를 수립한다는 것 자체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에 반대하는 세력은 정부에 참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결정에 반대하는 세력을 배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우익 세력이 정부 수립에 참여하지 못하면 당연히 한반도가 사회주의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모든 단체를 참여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반면에 소련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세력을 배제하게 되면 즉 우익 세력을 배제하게 되면은 좌익 즉 공산주의 국가가 한반도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련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런 입장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입장은 사실은 조율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무기한 휴회를 선언을 하고 사실상 회의가 결렬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휴회가 됐고 회의 자체가 아예 파토가 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과연 제대로 된 정부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좀 더 험난한 미래가 예상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통일정부, 즉 지금 분단이 돼 있잖아요. 어쨌든 그 분단이 돼 있는 상황에서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노력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이런 순서대로 이제 수업을 진행했어요. 그죠? 자, 우리가 8.15 광복이 됐지만 외세워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지?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라고 하는 이 외세 강대국들의 상황에 의해서 결국 남북이 분단이 됐고 자,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통치를 하기 위해서 광복 직후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활동을 했지만 미 군정에 의해서 인정을 받지 못했고 강대국의 3국이 모여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논의해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열렸고 그에 따라서 세 가지가 결정이 됐다 했죠. 정부 수립, 그다음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신탁통치 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가지가 결정이 됐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신탁 통치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서 국내로 전달이 되면서 좌우익의 갈등, 대립이 좀 더 심화가 됐다. 자, 그리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 내용 중에 하나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지만 역시 미소의 입장 차이, 대립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결렬이 됐다. 그래서 임시정부, 통일된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이제 수업을 할 거고요. 내용이 조금 많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시면 금방 또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